네, 안녕하세요. 쿠다노트입니다. 오늘은 일잘러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번외편으로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제안서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제안서를 쓰실 때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제안서를 쓸 때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사업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입찰할 때 관련된 필요한 문서들을 다운받은 거예요. 보시면 가업지시서, 입찰 공고, 제안 요청서 이렇게 있는데 사업마다 주는 문서들이 좀 다르죠. 저처럼 이렇게 세 개의 문서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입찰 공고와 제안 요청서만 제공하는 것도 있고 가업 지시서와 입찰 공고만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나 대학 사업 같은 경우는 이 HWP 한글 파일로 문서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HWP는 챗GPT에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HWP는 이렇게 PDF로 변환을 해주고 올려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세 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당신은 잘 제안서 작성 전문가입니다. 우선 첨부한 파일의 내용을 파악해 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그럼 챗GPT가 첨부한 이 파일의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사업인지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입찰 개요, 과업 내용,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쓸 텐데 보통은 제안서를 작성할 때 요구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PPT로 제안서를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한글이나 워드의 줄글 형태로 작성을 해서 제안서를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PPT로 제안서를 써보는 걸 해볼게요. 제안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제안서 PPT 의 개요를 작성하고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페이지의 개수만큼 슬라이드를 구성해 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페이지 개수만큼 슬라이드를 구성해 달라 했어요. 그러면 챗GPT가 이 해당 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안서를 몇 페이지까지 써야 되는지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페이지의 개수만큼 슬라이드를 구성해 줍니다. 보면은 먼저 1페이지에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지를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 주네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의 PPT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1페이지 표지랑 목차는 굳이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필요는 없고 일단 제안 개요 요 내용을 챗GPT에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할 텐데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부분을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PPT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하면은 챗GPT가 해당 부분에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PPT 슬라이드를 만드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PPT를 만들 때는 단순하게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시각화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할 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본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이 부분을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뭔가 그려보고 싶다 하면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냅킨 AI라고 불리는 툴이에요. 여러분들이 구글 들어가셔서 냅킨 AI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로그인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시각화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복사하고 냅킨 AI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한 후 보시면 번개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무언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럼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 선택하면은 아까 선택한 거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오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텍스트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볼드 처리나 아니면은 폰트를 바꾸거나 이렇게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이 그림을 이미지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있게 할지 투명으로 할지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고 클립보드를 넣고 PPT에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운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PPT에 들어갈 시각화 자료를 넥퀸 AI를 통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넥퀸 AI에 들어가 있는 이 시각화 자료를 기반으로 내가 직접 PPT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챗GPT를 사용해서 PPT에 들어갈 내용도 채우고 필요한 시각화 자료도 만들고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제안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줄글 형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업로드했으면 당신은 입찰 제안서 작성 전문가입니다. 우선 첨부한 파일의 내용을 파악해 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서 내용에 대해서 챗GPT가 파악을 하고 있죠. 자, 문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우리가 줄글 형태의 글을 쓸 때는 그냥 단순하게 글을 써달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챗GPT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 챗GPT의 출력에는 제한이 있어요. 토큰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목차를 작성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안서 본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첨부한 문서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첨부한 문서를 기반으로 제안서 목차를 작성해 줘요. 목차를 작성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제한개요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해당 파트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챗GPT가 이렇게 줄글 형태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죠. 아주 훌륭하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작성을 다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 전략 및 차별성 이 부분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해당 파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고 추가적인 조건을 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문장의 끝은 뭐뭐입니다가 아닌 뭐뭐임으로 끝내줘. 그리고 방송 콘텐츠 제작 전문가스럽게 작성해줘.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을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뭐뭐임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글 형태로도 제안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3번부터 또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안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제안서에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지? 또는 입찰 기간이 언제까지였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일이 문서를 찾아서 해당 내용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있는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도 돼요. 그 GPS를 만들어도 되는데 오늘은 챗GPT에 있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챗GPT를 여시면 여기 프로젝트라고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제안서 체크 챗봇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추가, 지침 추가가 있죠. 파일 추가를 누르고 아까 전에 입찰할 때 필요했던 그 문서들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들이 업로드가 되고요. 업로드가 다 되었으면 여기에 파일 3개가 다 업로드됐다는 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지침 추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챗봇이 동작하기 위해서 뭔가 지침 같은 걸 남겨주고 싶다 할 때 여기다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 파일을 업로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입찰 기간이 언제까지야?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챗GPT가 응답을 2개 주고 있는데 입찰 제안서 제출 기한은 2025년 2월 3일 10시까지야. 방문 접수가 허용돼. 그 다음에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게 있네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찰할 시 필요한 서류들 알려줘 라고 하면은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죠. 자, 근데 프로젝트가 편한 게 어떤 점에서 편하냐면 원래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물어보고 나서 다시 입찰 관련된 그 스레드로 또 가고 싶으면 찾아야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는 그럴 필요 없이 다시 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또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굳이 매번 업로드 할 필요 없이 기존에 우리가 설정한 대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입찰 시 주의할 점을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요. 제안서는 몇 페이지 작성해야 해? 제안서 양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려주죠. 프로젝트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파일을 업로드 해놓으면 그 파일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요 GPTs 요 챗봇을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안서 쓰시는 때 훨씬 더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제안서를 쓰실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